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비텟의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텟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에노르트에 패했다. 디펜딩 챔프를 만나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사고를 허용하며 완패했다. 리그 4강을 제외하면 꾸준히 5위권을 유지하던 팀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잔류 경쟁이 익숙한 팀이 됐다. 그래도 선수단 구성은 나쁘지 않다. 센터백 오로즈를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인 반 힌켈, 공격진의 틸레망스와 밀리언 등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즈볼레는 지난 라운드 엑셀시오르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상대의 기세가 워낙 거센데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남리와 티 등이 골을 기록하며 역전승을 일궈냈다. 강등 이후 승격에 성공했고 선수단 구성에 신경을 확실히 쓰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접전을 본다. 비텟에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코즐로우스키와 반 힌켈 등이 중원에 나서 패싱 게임을 전개했는데 수비적 운영 속의 기회 자체를 잡지 못했다. 케르스텐과 레인더스가 수비진을 이끌 즈볼레가 버틸 수 있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VFL 보훔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훔은 지난 라운드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기대했던 스트라이커 파시엔샤의 선제골이 터지며 승점을 추가하는 듯 했다. 그러나 연속골을 내주고 패했고 개막 이후 무승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 기대 이상으로 승점을 따내며 잔류에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은 강등권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최하위로 가장 해볼 만한 마인츠를 상대로 홈경기를 갖기에 전력을 다해 승리를 노릴 것이다. 마인츠는 미넨 상대로 카시의 골이 나왔고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맞는 등 나아진 경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승점 사냥에 성공했다. 수 시즌 넘게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분데스리가에서 존재감을 보였는데 큰 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이번 원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우르크의 전방 존재감이 살아났기에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승점을 노린다. 마인츠의 승리를 본다. 보훔은 지난 시즌 홈에서 경기력이 좋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아사노와 호프만 등 기대했던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우르크가 전방에서 공중볼을 따내 쇄도하는 이선 공격수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바레이로와 코흐가 중원 지원에 나설 마인츠가 먼저 승점볼을 울릴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제노아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강호 아탈란타 원정에서 패하며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간 두 차례가 원정이었고 밀란과 아탈란타 등 강팀들을 상대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태리 국대의 공격수인 레테기의 부상 이탈도 있었다. 그래도 바스케스와 드라구신 등 최종 수비가 안정감 있게 수비를 책임지고 있고 소수비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구드먼슨과 마리노브스키 등은 이번 경기에서 홈 승리를 위해 공격을 이끌 텐데 레테기도 돌아올 수 있다. 살레르니타나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칼리아리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흐름이 좋지 않다. 최근 3경기에서 평균 3실점하고 있고 그 기간 2차례나 무득점에 그쳤다. 디아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살아난 점은 다행이지만 칸트레바와 카스타노스 등 베테랑들의 경기 장악력이 떨어졌다. 제노아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지난 시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잔류를 이끈 메지오레와 카스타노스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지만 이번 시즌 수비 보호에 애를 먹는 데다 원정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소수비가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에쿠반과 구드먼슨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제노아가 홈 2점을 살릴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날리가 빠진 뉴캐슬에 대패했다. 이른 시간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줬고 그 이후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사고를 허용했다. 올리세의 이탈에도 에두아르드와 아예우 등을 앞세워 초반 승점 관리를 했지만 최근 흐름은 아쉽다. 5경기에서 1승에 그쳤고 그 기간 무득점 경기가 3차례나 된다. 마테타도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는 아쉬운 선수다. 토트넘은 화요일 경기에서 풀럼을 완파하고 1위를 유지했다.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날과 더불어 리그 내 유의한 무패 팀이기도 하다. 비수마가 징계로 빠진 경기였기에 호이비에르가 사르의 중원 파트너로 나섰는데 투지 넘치는 경기를 하며 경쟁력을 보였고 손흥민은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없다. 또 두쿠레와 네르마 등의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 홈팀이기에 사르와 복귀한 비수마가 나설 토트넘 중원을 압도할 수 없다. 메디슨과 히샬리송, 손흥민의 삼각편대가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토트넘이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지로나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리그 선두인 레알과의 승점 차이를 없앴다. 지난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알메리아에 선제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전반 막판에 3골을 몰아치며 역전했고 후반 2골을 더 추가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도브비크는 멀티골을 기록했고 사비오와 마틴 등 이선 지원도 확실했다. 포르투와 토레 등 좋은 로테이션 자원들이 있기에 90분 내내 경기력 기복이 없기도 하다. 셀타는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아틀레티코에 완패했다. 데라토레와 밤바 등 공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떨어진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아스파스의 라리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일 만큼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셀타는 흐름을 타면 충분히 중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전력의 팀이다. 그러나 전력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가르시아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도브비크와 사비오, 포르투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